비타민 E는 알파리포산 못지않게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E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가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E에 속하는 분자는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E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타민 E의 효능과 그리고 이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빈킴입니다. 제 채널에 최근에 어떤 영상이 제일 잘 팔리나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방탄커피 관련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알파리포산을 다뤘던 예전 영상이 지금 벌써 역대 조회수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1위도 갈아치울 것 같아요. 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아이템들 다 밀어놓고 일단 항산화제로 가자 하고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은 이미 다뤘으니까 근데 항산화제 중에서 알파리포산 못지않게 중요한 비타민 E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음 화제가 됐죠. 먼저 비타민 E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산화제가 정확히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좋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빨리 늙거나 또 몸이 더 쇠약해지고 또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각종 질병에 더 잘 노출이 되는 게 있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세포 생물학자들이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한 양분을 몸에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산화는 필수적인데 그 과정에서 불안정한 산소 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활성산소라고도 하고 유릭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프리레디컬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레디컬은 자기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 안정된 상태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하나를 빼앗아서 스스로를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게 되면 이제 이 건강한 세포가 불안해져서 금방 죽게 돼요. 프리레디컬은 일반적인 생명 활동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외부의 그런 환경 오염 등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더 많이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담배 연기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프리레디컬이 몸 안에 많아지면 당연히 주변의 그 건강한 세포들이 더 많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노화라든지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떨어지게 돼서 더 빨리 늙게 되고 빨리 병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항산화제가 등장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프리레디컬이 전자를 빼앗으려고 할 때 건강한 세포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프리레디컬한테 줘요. 그러면은 프리레디컬은 착해지게 되고 세포도 전자를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프리레디컬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이런 물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프리레디컬은 외부의 병원균 같은 걸 죽일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레디컬을 완전하게 없앤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프리레디컬을 몸 안에서 적정한 상태, 좀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항산화제인 것입니다. 항산화제는 몸에서도 계속 원래 분비가 돼요. 그런데 젊을 때는 충분히 분비가 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분비되는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항산화제가 외부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요새는 외부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몸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함께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항산화제의 하나예요. 비타민 E가 처음 발견된 게 1922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이루어진 편입니다.
아마 옛날에 그런 영양제 광고 같은 거 들어보신 분이면 뭐 토코페롤 함유 뭐 이런 것들 혹시 묻고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토코페롤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비타민 E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건강에 더 해롭다 이런 연구들이 좀 나왔어요. 이 2011년 연구는 셀레늄과 비타민 E를 보충제로 섭취했을 때 전립선 암의 발병 가능성을 다룬 건데, 건강한 남성이 비타민 E를 보충제로 섭취했을 때 전립선 암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2013년 연구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E를 보충제로 섭취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다룬 메타 분석인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를 일 권장량 이상 섭취한 경우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맘 놓고 비타민 E를 먹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만 가지고서 비타민 E에 대해서 속단하기가 좀 아직은 이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E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리고 또 이 각각의 두 종류가 또 네 종류로 나눠서 총 8개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비타민 E를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 대부분 쓰는 거는 이 중에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먼저 발견된 알파 토코페롤입니다. 근데 최근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알파 토코페롤 말고 다른 종류의 비타민 E가 항산화 능력도 훨씬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비타민 E가 어떻게 나뉘는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비타민 E는 일단 크게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이라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류는 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토코페롤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토코트리에놀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8종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발견된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인데, 토코페롤은 1922년에 밝혀졌고, 그리고 여기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게 1937년입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의 항산화 작용에 대한 건 이 알파 토코페롤을 가지고서 연구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토코트리에놀의 존재가 밝혀진 거는 1964년이고, 토코트리에놀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거는 1980년대, 90년대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죠. 지금까지 비타민 E에 대해서 다룬 연구 중에 토코트리에놀을 다룬 거는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토코트리에놀이 토코페롤보다 훨씬 우수한 항산화제라는 거는 꽤 이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1991년의 연구를 보면 토코트리에놀이 토코페롤보다 50배가량 더 빨리 움직이고, 따라서 프리레디컬을 보다 효과적으로 붙잡을 수 있다고 해요. 이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은 모두 머리랑 꼬리가 달려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머리가 가장 작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프리레디컬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게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 델타 토코트리에놀이랑 감마 토코트리에놀이 비타민 E 중에서도 가장 항산화 능력이 높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비타민 E예요. 게다가 이제는 그 비타민 E라고 해서 다 같이 도매금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게, 최근 들어서 이 토코페롤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토코트리에놀의 흡수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게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비타민 E라고 해서 다 그냥 같이 먹지만,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토코페롤을 먼저 섭취를 해버리면은 토코트리에놀을 몸 안에 이렇게 흡수하고 혈액 속으로 이렇게 운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알파 토코페롤은 통상적으로 하루 15mg 정도 섭취를 하면은 토코트리에놀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타민 E의 그 일일 섭취 권장량인데, 이런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식단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토코페롤을 보충제식으로 섭취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하면은 토코트리에놀의 흡수를 방해하니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뭐 좋은 항산화제가 다 그렇듯이 토코트리에놀도 여러 가지로 여러 좋은 효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심장부터 뇌, 관절염, 원래 항산화제라는 게 뭐 특정 부위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세포 전체에 작용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하면서도 어느 정도 연구로도 그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효능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뭐 항산화제니까 염증 억제는 뭐 당연한 거지만 특히 이제 델타와 감마 토코트리에놀은 그 염증 억제 효과가 강력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하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또 좋죠. 이 심혈관과 간 기능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데 2017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비타민 E 물질에 비해서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포도당의 생성과 처리를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하고 혈중 지질과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등으로 이 대사 증후군이랑 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특히 큰 효능을 보였다고 해요. 암에 대한 연구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코트리에놀이 암 치료나 또 암 발생 예방하는 데 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인데 특히 2000년에 나온 유방암 관련 연구가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면은 이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의 효과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알파토코페롤, 알파토코페롤이 이제 일반적인 비타민 E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비타민 E라고 해놓고서 특별히 뭐 설명이 없으면 거의 알파토코페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토코페롤은 쥐의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막지 못했는데 토코트리에놀은 증식을 더 저하시켰다고 해요. 이 암과 콜레스테롤의 관계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암세포는 우리 생명작용의 여러 가지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악용을 하는데 콜레스테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시켜서 그거를 자기 그 암세포 성장을 시키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2004년 연구는 감마 토코트리에놀이 암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서 이 새로운 화학 치료법에 응용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또 유방암이나 피부암의 경우는 이 토코트리에놀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자멸하도록 만드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는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항산화제가 바닥이 나면서 그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골다공증, 뭐 골감소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토코트리에놀이 골감소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뭐 뇌 건강이랑 관절염에도 좋아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뇌세포의 손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관절염 치료에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상당한 잠재성이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토코트리에놀을 이제 얼마나 먹어줘야 되느냐? 이게 또 이제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100에서 200mg 정도가 추천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건강한 사람의 경우고, 만약에 이 가벼운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이제 용량을 늘려서 300에서 450mg 정도. 만약에 중증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450에서 600mg 정도까지 또 복용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일단 임상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정도가 확인이 된 거는 하루 900mg을 24개월간 투약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전하더라. 이게 지금까지 임상으로 밝혀진 그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 안에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될 거는, 그러면은 음식만 가지고서 식단만으로 이 토코트리에놀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능하냐? 인데 요게 이제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미국식 식단을 하면은 식단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토코트리에놀의 양은 한 2mg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충제를 사서 드셔야 하는 거죠. 뭐 토코트리에놀이 이제 워낙 또 각광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시중에 찾아보시면은 토코트리에놀 관련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느냐? 이제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토코트리에놀 연구로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베리 탄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2005년에 그 자기가 이제 개발을 한 델타 토코트리에놀이랑 감마 토코트리에놀로만 이루어진 그 델타 골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델타 골드가 들어있는지, 그 이제 성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그 어떤 제품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그 확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 제목 그 클릭을 하시면은, 무슨 탭이라고 하죠. 그 제목을 누르시면은 이제 제가
그 추천하는 그 제품들 링크도 걸려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 먹어야 되느냐? 의외로 이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알파리포산의 경우는 언제 먹어도 특별히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토코트리에놀은 이게 지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녹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되고 항상 음식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최대 양이 보통 한 300mg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100에서 200mg 일반 그 건강한 사람한테 추천되는 양은 그냥 그 한 번 딱 바로 드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좀 질환이 있어가지고 300 이상 뭐 이를테면 한 500mg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뭐 아침에 먹고 아침에 한 250을 먹고 저녁에 250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게 300을 넘지 않도록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그 외에는 특별히 뭐 복용하는데 까다로운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비타민 E, 그 중에서도 이 토코페롤 말고 더 좋은, 더 확실한 비타민 E라고 알려져 있는 토코트리에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 혹시 뭐 다른 어떤 항산화제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거기에 맞춰서 또 차후 컨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항산화제에 대해서 인기가 많나 찾아보니까 그 어떤 그 학부모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틱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이 글루타치온을 먹였더니 좀 더 그런 장애가 이렇게 완화됐더라, 이런 그 체험을 공유를 하면서 항산화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미리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런 내용도 같이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